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저마저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권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월요일 단독으로 만날 겁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단 둘이서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재명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많이 썼던 표현을 빌리자면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3대 특검은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전쟁을 넘어서서 역사와의 전쟁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검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에게 뒤집어 씌운 내란지 프레임을 이제 죄수를 묶는 형태로 바꾸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 등식을 깨려고 하는 자는 모조리 내란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3월부터 윤석열은 비상대권을 모의했다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죠. 내란 특검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등을 이 내란죄의 중요 업무 종사자로 만들려 합니다. 권력은 왜 이런 역사와의 전쟁을 벌이려 드는 걸까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른 것, 그리고 혹시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걸 반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두겠다는 것, 그 자체로 반헌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와의 전쟁을 벌이려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 정권은 무엇이 부족해서 끝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붙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끝나서 검찰청을 쪼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 뒤에 그나마 중대범죄를 수사한다는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 세계 문명국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검찰 수사권을,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짓밟은 다음에 경찰 국가로 만들겠다는 수작입니다. 마치 중국의 공안 정치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라는 등식이 사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참하게 깨지고, 그리고 내란죄가 무죄가 될까 걱정됐는지 이제 특별재판부를 두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반문명적이며 반헌법적이며 반역사적이며 더 나아가서 반자유적이며 반인권적이며 무엇보다 반인간적이며 반생명적입니다. 도대체 이재명 정권은 왜 이렇게 내부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내부 붕괴로 봅니다. 누구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들먹이면서 이재명 정권 지지율이 2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국정 지지율이 다시 60%를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지율 반등은 민생회복기금이라는 돈을 살포한 까닭이 가장 큽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렸으니까 지지율이 당연히 올라가죠. 한미회담은 시작부터 트럼프에게서 숙청과 혁명을 한 것인가? 라는 다그침을 받을 정도로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든談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합의서 한 장 없습니다. 이재명은 트럼프의 배웅조차 받지 못하고 백악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천억 달러, 그러니까 3,500억 달러에다가 1,500억 달러를 합한 5천억 달러만 투자냐 공여냐 하는 문제로 지금 논란이 탁자 위에 던져져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여기에 연관되어서 어제 터진 초대형 악재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미회담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국은 우리 기업이 투자해서 짓고 있는 공장에 들이닥쳐서 한국인 노동자를 무려 3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450명을 체포를 하고 3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사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을 해서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미국 이민 세관 단속 ICE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중지시키고 불법 이민자라면서 무려 450명을 체포를 한 겁니다. 체포된 사람 대부분은 한국인 직원입니다.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30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와 같이 건설 현장에 대규모 체포 작전이 벌어지자 한국 기업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4일 현지 언론 보도가 이렇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부지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이걸 HSI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 아까 말씀드린 ICE입니다. 그리고 연방수사국 FBI, 마약 단속국 DA도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주류담배 총포 담당국, 이거 TV에도 많이 나오죠. ATF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순찰대 등 무려 6개 정부기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말하자면 범죄수사기관 종합세트가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은 현대차와 LG엔솔이 연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 안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통제를 한 뒤에 현장 근무자 전원에 대한 체류 신분 조사를 벌였습니다. 줄을 쭉 세워놓고 동영상을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신문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입문자뿐 아니라 전자여행허가 ESTA라고 하죠. 이 ESTA, 전자여행허가나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상용비자 B1을 소지한 한국인 직원들도 대거 체포됐습니다. 엔솔에 있는 한국 직원들이 미국에 곧장 건너가는데 장기 체류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이완 비자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모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육체 노동을 할 수가 없는데 육체 노동을 했다, 장갑만 끼고 있어도 다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대차와 LG엔솔 공장 건설을 맡던 현대엔지니어링과 그리고 현역사 소속 직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주류담배 총포 담당국, 아까 말씀드린 ATF, 어틀랜타 지부는 SNS를 통해서 불법 체류자 약 45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약 450명을 체포하는 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었던 전부 인원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트럼프는 우리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100% 물리겠다. 반도체의 경우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에 공장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를, 품목 관세를 100% 물리겠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공장을 짓고 삼성전자도 공장을 짓고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 그리고 LG 엔솔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범죄 수사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거 연행을 한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미국 기업의 임직원을 상대로 일어났다면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도 정부는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해 파견된 우리 기업 임직원들이 대규모로 체포되는 사태에 우리와 유감만 표명했을 뿐입니다. 우리 외교부의 공식 성명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주미 한국 대사관 총영사 등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은 이 사안을 보고받은 뒤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며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후에 제가 미국 언론을 쭉 섭렵을 해봤더니 그 대부분이 한국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노동을 시켜서 이렇게 공장을 짓고 있다, 이 불법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단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공장은 빨리 지어야 되고 우리 임직원들이 미국에 단기 비자로 대부분 다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자 체류 허가를 받은 것인데 그걸 불법 노동으로 그리고 불법 비자로 판단을 해서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한 겁니다. 결국 트럼프 마가,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트럼프의 마가에 투자를 했더니 돌아온 건 한국인 체포다 하는 자주 어린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문제인가요? 이재명 외교가 문제인 것입니까? 이번 미국 당국이 체포한 사람 대부분은 한국인 회사 직원으로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연행이 된 사람만 무려 300여 명입니다. 그 대부분은 한국에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 앞으로 더 계속해서 불법 체류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다가 우리 기업 임직원들이 대규모로 체포되는 이 사태를
정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일부 언론은 체포된 45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틀린 보도입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450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한국에서 출장 간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 부르죠. LG 엔솔 본사 직원을 포함해서 공장 설비 작업을 하던 한국 협력사 직원 등 300여 명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번 단속은 마치 군 작전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미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현장 전체 수색 일정이 발부됐다. 진행 중인 작업을 모두 중지하라.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 겁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인과 현지 직원들을 한 줄로 쭉 세운 뒤에 질문을 하거나 가방을 수색했습니다. 장갑차가 동원됐고 헬리콥터 그리고 이송용 버스 등도 사전에 다 동원됐습니다. 엄청난 대형 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린지 윌리엄스 미국 국토안보부죠. 그 공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미국 언론은 모두 이 말을 다 받았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현장이다. 자, 어쨌든 한미 경제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HLGA 공장 건설은 그러니까 현대차와 NG 엔솔이 함께 만드는 배터리 공장은 올스톱 상태가 됐습니다. 목표로 했던 내년 초 가동도 지금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3년 5대5 지분으로 법인을 세우고 43억 9천만 달러 한화로 약 5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받은 B1 비자와 그리고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인 ESTA, 에스타라고 하죠.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육체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 들어도 육체 노동이 되어버리니 말입니다. 신문에 나온 조지아주 건설 현장 인근의 한 교민의 말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반면에 공사를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은 커졌다고 들었다. 불가피하게 전자여행허가 에스타를 통해 현장을 챙기다가 사달이 난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직원 및 협력사 인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어떻든 이 사건으로 미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틀면 다 틀리게 되어 있죠. 앞으로 불법 체류 단속을 이유로 한국 기업들을 규제한다면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어난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충격이 아주 큽니다. 조지아주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 110곳 이상이 진출해서 17,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K산업기지입니다. 미국인들을 그렇게 많이 고용을 해주는 한국이 투자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도 바로 단속 현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일기부터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투자에 나섰지만 갈수록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 자, 다른 문제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특검이 무리한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면서 요란을 떨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허망하게 기각이 됐다는 뉴스입니다. 김건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과 금융사로부터 특혜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 이 김건희 특검이죠. 민중기 특검 수사를 받는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전입니다.
IMS 모빌리티와 김건희의 연관성을 찾으려던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조영탁 대표와 모재용 경영지원실장 그리고 민경민이라는 와시스 에코티 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새벽 4시경에 모두 기각했습니다. 새벽 4시경에 기각하는 예를 최근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든 영장 기각 사유가 이렇습니다.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일가와 가까운 사이인 이른바 집사 김예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렌트카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사모펀드인 오아시스 에코티 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그러니까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 여성은 이 투자 덕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46억 원 상당의 지분을 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수사기관에서는 탈출했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팔고 탈출했다. 어쨌든 결국 대기업 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이 업체에 투자를 하고 46억 원 중에 일부가 김건희 여사에 흘러간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여성이 챙긴 46억 원 중에 일부가 아마도 김건희에게 갔을 것이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김건희 특검에서 말입니다. 이 의혹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을 성급하게 수사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에도 IMS 모빌리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기업인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망신주기 수사를 한다는 불만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신문에 조그만하게 기사가 나왔죠. 그런 판에 핵심 인물들이 구속영장까지 사흘 전에 모두 기각이 된 겁니다. 특검은 8월 29일 김예성을 구속기소하면서 김예성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을 했습니다. IMS 모빌리티 투자에 김예성이 개입했다는 배임 혐의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은 혐의 사실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착 뺐습니다. 김예성 측에서 부당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뤄야 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주째 제가 오늘 방송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등 이 조국을 사면한 거죠. 그 특사 등 권력의 오만으로 2주 연속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데 민생회복기금 등 돈 살포가 효력을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0%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올라서 64%였습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하락한 28%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지지율이 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재명 지지율이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하락을 한 곳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7%포인트가 상승을 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갤럽은 조국 사면 그리고 복권 등으로 지지율이 꺾였으나 미일 순방을 계기로 지지율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를 잘했다 이거죠. 긍정평가 요인으로 외교가 18%로 꼽힌 겁니다. 반면 부정평가 원인 1위는 민생경제입니다. 어떻든 저는 이번 민생회복을 이유로 추경을 해서 돈을 살포한 것이 정권 지지율을 올리는데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1인 가구 숫자가 1000만에 가깝죠. 그 1인 가구가 특히 그렇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보다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주주 조건으로 종목당 50억 원 이상이라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7%에 달했는 반면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인 과거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국내 주식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들만 그 설문을 해보니까 현행 유지를 바라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주식 보유자 469명 중에서 64%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좋지 않은 뉴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 서민 경제가 심상치 않다 하는 뉴스입니다. 경제신문 중에서 서울경제 한쪽에 있는 작은 뉴스였습니다. 민생회복, 돈을 살포를 했는데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신문은 특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지난해 최저 매출이 요즘 평균 매출이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지난해 최저 매출이 요즘의 평균 매출이다. 그만큼 자영업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식당의 주인이 한 이 비유가 지금 피부에 와 닿습니다. 결국 최근 매출이 평균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 300만 원 가량 순이익을 내는 식당의 경우에 생활비에 각종 비용을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매월 대출 원리금으로만 230만 원이 빠져나가는 형편이니 카드론과 소액 대출 그리고 마통이라고 부르는 마이너스 통장 등을 이용해서 돌려막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경기 부진이 누적되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카드론에서부터 경고음이 커지는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 8곳, 그러니까 삼성, 신한, 현대, 또 그리고 KB국민, 우리은행, 하나카드, 롯데카드, 마지막으로 BC카드가 있군요. 이 8개 카드사 연체율이 1.76%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2014년 말 1.69% 이후에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결국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현금 흐름이 나빠진 것이 카드사 연체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는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이 포함된 카드 대출 채권 연체율은 무려 3.54%에 이르렀습니다. 카드 대출 채권 연체율이 전체 카드사 연체율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0.16%포인트나 오른 수준입니다. 결국 매출 감소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은 생활비나 운영비 충당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 한도가 소진돼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용 판매 채권 연체율도 지난해 말보다 0.10%포인트가 오른 0.99%, 말하자면 1%로 집계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식비, 유류비 등의 생활비 소비 지출을 카드로 결제하고 갚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경제협회에서 자영업자 500명을 분석해 지난 2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 매출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2.8%, 13.3% 줄었습니다. 한경협은 올해도 자영업자 매출이 지난해보다 6.5%, 순이익은 그보다 더 많아서 7.2%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 40% 이상은 실적 악화로 지금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전성절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박지원, 이 우원식을 수행해서 박지원도 갔죠. 박지원이 행사장에서 김정은과 마주치면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박지원이 나두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박지원이 부르는데도 김 위원장님 이렇게 부르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일 박지원은 나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뒷좌석이어서 우원식과 함께 갔어. 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했다. 한 3, 4보 거리였다. 그런데 북측 경호원들이 많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더라. 최순희 북한 외무상을 딱 봤는데 외면을 하더라. 그런데도 박지원은 나쁘게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에 가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한마디 전달한 것, 제가 가서 최 외무상과 북한적 인사들 김 위원장을 부른 것은 남한에서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을 전달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쯤 되면 북한과 대화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해야 합니까?
한편이 보기 싫은 블랙 코미디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